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방송 잘 보고 계신가요? 화요일마다 2시에 제가 하고 있는데, 점점 제가 그러니까 VOD도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VOD를 보는데 조회수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구나. 이제 저의 어떤 일정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복귀하신다고 이제 생방송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이제 보시는구나. 뭐 제가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정리, 뭐 제가 여태까지 뭐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가 국내 탑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력적인 부분이나 뭐 적중, 뭐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거를 제가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여러 뭐 다른 타 방송국에도 계시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그러니까 여러 그 영역들, 그 다음에 섹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2차 전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반도체 기술주만 하시는 분, 뭐 증권사들도 보시면 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어떤 한 분야에만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도부터 뭐 전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의 어떤 강한 종목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그간 많이 정리해오고 제가 이걸 이제 매매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국내 탑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마토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오픈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다음 주는 없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4시에 또 라이브가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는데요. 오늘 라이브에서 3월 월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종목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2시 방송에서 이야기 못 드린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 차트적인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팁을 좀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3월 4일 이제 시작인데 예약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이미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저와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도 한번 와보시고요. 이토마토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여러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꾸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뭐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뭐 이번 주 일정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VOD 지난주 화요일 신의 한 수를 보시면 20분 정도, 그 플레이 타임, 재생 타임의 20분 정도에서 KTCS 정도가 이제 이번에 MWC 있죠. 지금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니 계속 보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KTCS가 어제 시간에 뭐 상승이 나와서 오늘 좀 갭 상승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 방송이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분쯤에 SV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죠. 제 앞축본에 있었는데 그 일정에서 요것도 보십시오. 요게 좀 끼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오늘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 화요일 방송 이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49분 때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MWC도 있어요. 추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고, 요게 아직까지 제 일정 정리한 거 중에 좀 안 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49분 정도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우선 뭐 시세가 나왔으면은 일정주라는 것은 그 주 안에서 보통 매수 매도로 끝마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테오젠, HLB 같은 것들이 다음 주에 어떤 여러 가지 바이오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 이후 상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 나왔었나요? 그리고 상당히 강세였고 HLB도 시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정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방송에서는 매수하세요라는 얘기를 좀 안 했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는. 왜냐하면 뭐 일정을 제가 소개하고 저의 어떤 매매 스타일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었지 이게 뭐 추천주를 뭐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뭐 매수 매도가 이 정도 타점에서 하세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추적해 보세요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떤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방송을 했는가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구나 해서 얘기한 것들 뭐 제가 이것저것 다 보세요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들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VOD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을 얘기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어제부터 해서 3월 1일 3일절이긴 한데 저는 3일절 끼고 주말이 끼지 않습니까? 3월 이제 2일 3일 3일까지 해서 금, 토, 일 다 쉬긴 쉬는데 그 주말 일정도 다 제가 적어요. 예. 그리고 보통 월에 어떤 1월 있지 않습니까? 1월에는 보통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뀌어요. 3월부로 뭐를 하겠다, 또는 뭐 해외 일정도 3월 1일부터 뭐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같은 경우에도 3일절이라 쉬는 날이긴 하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정 뉴스 정리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 여러 그 주식 정리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이제 미래 앞으로 갈 거를 보통 뽑으십니까? 뉴스 보신다고요? 예, 그리고요 또 뭐 일정, 네,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일정, 그리고 뭐 리포트, 그쵸? 예, 여러 가지 뭐 보통은 뉴스를 보통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되게 특화된 것이 뉴스를 보고 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냅니다. 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일정이 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별 어떤 기업들의 일정,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향후에 강할 섹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일정을 제가 보고요. 원래 예전에는 막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2주에는 예를 들어 로봇 IPO가 있으니까 로봇주를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이 부각될 거 이런 식으로 다 주 단위로 다 어떤 봐야 될 종목도 다 적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랑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을 다 기반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를 보통 보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슈 플로우가 제가 상당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 11시 15분에 방송하는 건데요. 이슈 플로우에서 그날 어떤 이슈가 처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코멘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의료 대란 나기 전이었습니다. 그 이제 정부가 의사 정원을 3,000명 확대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저희 이슈 플로에서 3주 전인가 2주 전에 다뤘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료 대란 이거 오래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인성정보 처음 그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2주 동안 1주 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슈가 언제 이제 부각이 더 될 것이며 이슈가 이제 지속되는 이슈니까 좀 더 봐야 되며 언제 정도에 끝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와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제가 잘 보니까요. 그래서 저 방송 요거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PD님께서 저한테 좀 팁을 주셔서 제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뭐 재료 테마주 이런 거 언제가 뭐 매수 타이밍이야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슈 플로우가 제가 특히나 강하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 비트코인과 뭐 가상화폐 이더리움 이거 저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갈 거니까 현물로 사셔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거 계속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기술자 같은 거 가지고 있었어도 오늘 뭐 갭에 팔았으면 2주 전에 매수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도움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이라는 것들을 절대 모르고 주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나올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말에 나와요. 예, 그 다음 주 일정, 딱 일주일 일정치가 주말에 나오고 증권사의 일정은 보통 20일 이후로 뭐 특히 하나증권 같은 아니면 뭐 키움증권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하나투자증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좀 선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리들 지금 다들 보시고 미리미리 선점을 하셔서 사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일정 전에 많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정주라고 해서 언제쯤 사야 되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 있는 저랑 그때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당장 이슈 있다고 이게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트위치 철수 일정도 오늘만 봐도요. 오늘 철수하는데도 특이하게 오늘 갑니다. 관련주들이. 물론 이게 메타의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죠. 네. 날짜가 이제 거의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겹테마이기 때문에 또 오늘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재료 소멸로 원래는 어제 정도로 끝마쳐야 되는데, 네. 아프리카 TV도 좀 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얘기 드렸죠. 네. 좀 지속 테마가 있습니다. 요게 트위치 철수로 정말로 수혜를 보거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신의 한수에서도 분명히 3주 전에 저 치지직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트위치 철수로 보셔야 됩니다. 2, 3주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TV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네, 일정 뉴스 정리 이런 걸 왜 하느냐, 장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솔직히 조금 제 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정이 그냥 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메타의 그 저커버그가 예를 들어서요. 저커버그가 오는데 왜 옵니까? 왜 오시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왜 오죠? AI 기기 관련해서 협력 이슈가 있어요. 예. 삼성하고도 협력하고 LG 뭐 이노텍하고 뭐 협력한다는 오늘 뉴스 나왔죠. 저도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AI 기기의 온디바이스 탑재 이슈도 있습니다.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을 만나니까 삼성이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HBM은 조금 느리지만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메타 하면 또 XR 기기니까 오늘 또 살짝 그 XR 기기 쪽이 좀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정이 있으면, 그쵸?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주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관련주 중에 또 안 가는 것도 안 갑니다. 그쵸? 가는 것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일정에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 일정에 오늘 제가 뭐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XR 메타버스 또 이제 그 어떤 이슈도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정부 일정도 있고, 저커버그도 오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공통 분모,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아, XR 쪽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XR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까? 예전에 강했던 XR 기기 종목들 대장주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예전 XR 쪽이긴 한데 이거는 요즘에 그걸로 안 가죠. 물론 차트가 좋으면 저는 넣어요. 뒤에 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4x4 같은 게 갔었죠. 그렇죠? 뭐 그건 또 이제 AI 쪽도 같이 있는 영상 AI도 같이 있죠. 이런 겹테마 같은 것들을 보시면 또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정적으로 좋은 일정이 있는데 미리 좀 너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을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이 있으면 일정 날까지 계속해서 존버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시세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저PBR 밸류업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월요일 날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미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오히려 월요일 날 소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네. 재료가 있으니까, 되게 기대가 돼. 월요일까지 끌고 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고 뭐 다 하는 건데 이게 쉬운 건데 뭐 관련주들 다 요즘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이게 아니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제가 그러면 정리를 했는가. 그래서 현재 시장 주동 섹터를 우리 일정을 보시면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을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주 일정 그리고 3월 일정 저는 지금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 저는 지금 어떤 일정을 볼지 다 제가 파악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초 일정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라이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테마의 연속성, 지속성 파악할 수 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의료 파업 이슈도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타협이 안 이루어져요. 또 오늘 주말에 또 지금 의협 쪽에서 또 지금 뭔가 지금 파업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강한 시세를 주고 제가 그때 이슈 프로에서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고점 나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내려오고 다른 게 갑니다. 대장주가 테마가 확산되면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추세,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의 어떤 조언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나 테마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 매매 일부입니다. 저도 펀더멘탈 매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주, 장기주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저는 4월 거를 제가 보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팁을 드릴 테니까 라이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장이 좀 보니까 오늘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주라는 게 아무래도 뭐 장이 좀 좋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막 그 한정된 자금 속에서 이쪽 테마로 갔다가 저쪽 테마로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이 좀 순환되면서 정보 일정이 부각되고 거기 관련해서 요즘에 SNS 찌라시 많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막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막 찌라시로 막 나와요. 뭐 보도 일정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막 그냥 그런 것들로 옮겨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급이란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장이 괜찮을 때 정부 일정이나 일정주가 좀 잘 먹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지도 않은데 일정이 있으니까 덥석 그냥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런 시장 상황도 좀 잘 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룰 텐데 PC 물가 지표죠. 또 이슈가 좀 나오죠. 그죠? 일정이 지금 내일 모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감안을 하고 조금 몸을 좀 사린다고 하나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일정입니다. 어제 일정으로 장관 반도체 기업 간담회라고 해서 여기에 뭐 원픽으로 YCK를 뽑긴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정을 적은 다음에 밑에 이렇게 여기 흰색 글씨로 한 것들이 저의 어떤 견해입니다. 저의 뷰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좀 생각보다 한미반도체가 너무 좀 강하게, 그죠? 어제 오늘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수주의 어떤 이력도 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공격적으로 이거 10만 원 정도 가고 더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얘기하고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괜찮고요. 한미반도체가 저는 HBM 섹터에 아직까지 저 최고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물론 뭐 상방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대장주, 대표주이기도 하니까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좀 이제 길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니까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뭐 조정 시 4, 5월 실적 발표 시즌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돈이 지금은 2차 전지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돈이 AI나 반도체로 갑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리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저는 2차 전지를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작년에 상반기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섹터였습니다. 그죠? 최고의 섹터가 그 다음에까지 2년, 3년 연속으로 간 이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성장성이 작년에가 시장 침투율 20% 달성하면서 최고였습니다. 그때 당연히 피크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좋았고 상반기 이후 여름부터 어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 미래를 먼저 선점한 보는 사람들이 먼저 반도체를 그때부터 본 거죠.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돈이 흐르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서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동영상 하나 봤거든요. 엔비디아의 그 CEO의 동영상을 봤는데 9,600조인가요? 거의 1경에 해당하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600조. 그래서 거의 한 1조를 펀딩해서 사우디나 이런 거에서 자금 모아서 AI에 집행하겠다, 저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행자가 그쪽 중동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젠슨 와인가요? 그 CEO한테 물었습니다. 그 돈이면
몇 개 AI 반도체 칩을 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젠슨 하이 그랬습니다. 자기 엔비디아가 그 제조한 AI 칩 모두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한마디로 그 정도의 돈을 다 가져가도 자기네들 만든 AI 칩을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생산한 거를. 예.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AI가 솔직히 저희 지금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AI의 수혜를 지금 봅니까? 메모리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파운드리 잘 못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TSMC가 제일 잘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잘합니다. HBM4로 가면은 이제 파운드리 기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TSMC나 삼성전자가 유리하고요. 지금은 HBM3E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절대 강자인 SK 하이닉스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어떤 흐름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차이가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AI 칩, 그거 메모리 반도체로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들, 그죠? AI 칩들이 다 지금 그 엔비디아랑 그다음 TSMC, SK 하이닉스 연합군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 뭐 만들 때 장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종장을 증산하면 먼저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비들이 먼저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2조 5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2.5배 투자 더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하이닉스도 밀릴 것 같으니까 2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장비주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가는 겁니다. 네. 한미반도체 안 간다 하던 사람들 지금 조용합니다. 그죠? 8만 원 넘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작년에 1,000억 원대 하이닉스에서 수주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에도 한 800억 원대 1월 달에 수주했죠. 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좀 있고, 삼성전자는 좀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TC본더가 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이제 북미 쪽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업체에다가 장비의 어떤 수주할 어떤 그런 어떤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러세요. 너무 하는 쪽을 자꾸 보세요. 한쪽만. 지금 가는 게 이건데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 섹터를 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돈이 흐르는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테마주,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인기 있는, 소위 인기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예전에 뭐 엑소나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금 갑니까? 지금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 잡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병역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그룹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라는 것은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느 쪽에 인기가 있는가?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장비주들은 작년에 수주한 것들이 올해 1분기부터 드디어 숫자로 찍힙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숫자로 찍히기 때문에 와 이거 AI 버블 아니야? 버블이 아니에요. 숫자로 지금 증명하고 있고 작년 4분기 내내 번 그 매출 그 나간 매출액이요. 그게 올해 4분기부터는 작년 4분기 매출 그 전체 합산이 한 분기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더 가는 거죠. 네. 지금 높다가 아닙니다. 네. 물론 지금 또 이런 얘기 들으시고 바로 사면 안 돼요. 내리면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도 저번에 내렸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요. 그죠? 1월 달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사셔야 돼요. 용기 있게. 그래서 1분기, 즉 보통 이제 3월 달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반도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부터 다시 4월 달이죠. 5월 달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또 있죠. 그때까지 공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다시 조정하면 모아가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HBM이 너무 또 강해요. 아직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미국장에서도 800 거의 20달러, 830달러까지 거의 찍고 내려왔다가 이게 다시 또 안 내려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종목들이 가죠. 네.
예전에 저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아무래도 AI 어떤 하드웨어 쪽이 정말로 숫자로 증명될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너무 좀 열렬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그 밑에 제가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PD님께서 너무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이요. 200~300개의 종목들, 반도체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상 제가 숫자를 세우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반도체 섹터를 다 본 다음에 제가 주말에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때요? 제가 그랬죠. 저 일정 보시는 분들 아시죠? 그죠? 저 차투순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오늘 신고가 가는데요. 그죠? 엔투텍은요. 어제 갔습니다. 네. 그죠? 저스템 있네요. 오늘 상한가인데요. 그쵸?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를. 얘기한 대로 가니까요.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갑자기 반도체 나와서 승부를 좀 했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도 가잖아요. 고용도 좀 간 것 같은데,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장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일정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일요일날 작성했습니다. 일요일날 끝났습니다. 예. 일요일날 끝났고, 그거 월요일부터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예, 월요일 일정이기도 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이 가요. 물론 이제, Y시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이 너무 좋아서 정리를 해뒀는데, 금요일 시간에 좀 내렸어요. 그래서 좀 월요일날 개파락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활동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래서 요걸 관종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원픽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뭐 이제 뭐 뒤에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것들이, 정말로 어떤 때는 그 정리한 순서대로 상승률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고, 뭐 정말로 뭐 주말에 예전에는 제가 뭐 시간이 요즘엔 좀 제가 숙련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40시간밖에 안 걸리는 건데 주말에 예전에는 거의 56시간, 60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7시, 제가 보통 새벽에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말에도 보통 5시, 6시에 일어납니다. 좀 늦잠 자느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까지 제가 그때까지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리 못하면 새벽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구독자, 뭐 제가 외부 활동할 때 저의 어떤 저 혼자 저를 봐주시는 멤버들을 생각해서 토요일날 약속을 했거든요. 토요일날 완성본 제가 드린다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만약에 못하면 새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월화수목금에 날짜별로 다시 또 나온 어떤 일정이 있나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새로운 뉴스 나오면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정이 첨가되면은 정부 일정 같은 게 좀 늦게 나와요. 농림부나 뭐 축산부나 여러 가지 또 기타 작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런 것들은 늦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낮 12시에 추가를 합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또 일요일 날은 뭐 하냐면 한 300~400개 정리한 거를 20여 개 종목으로 또 압축하는데 또 7, 8시간을 써요. 예.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또 이제 안티 생기면 안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세가 나오고, 지니틱스 뭐 이런 것들도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NCN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뭐 다 보십시오. 저거 VOD로 나오면 뭐 정말로 간지 안 간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일요일날 작성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월요일 일정에도 1차 공급망 기업 현장 방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공급망이라는 것은 보통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어떤 소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품 같은 거 그런 것들 조달 이슈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그 무역 분쟁 그때 이슈가 있을 때 막 뭐 히토류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쪽도 리튬 쪽 뭐 이런 것들 다 희귀금속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라들이 막 수출 통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부가 많이 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급망 관련해갖고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네. 저희가 보통의 어떤 자원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공급망 다변화 이런 것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공급망 하면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그 위에 제가 일정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2차 전지를 정리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탑픽에는 유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적었는데 근데 제가 맨 앞에 적었던 건 이수 스페셜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부 활동할 때는 정확히 라이브 오시면 제가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아실 수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아침에 원픽으로 딱 하나만 했었습니다. 네, 시초가 매매로. 오늘도 좀 가는 모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할지. 그래서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유초나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맨 앞에 뒀고 월요일 날 장전에 너무 움직임이 좋아서 뭐 저희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저희가 매매를 했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뒤에 뭐 탑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옆에 있는데 그런 종목은 뭐 단일가 관련돼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애경 케미칼 같은 것도 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못 봤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니켈, 현대, BNG 스틸.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죠? 성림첨단산업이라고 자회사가 리튬 관련한 어떤 그 히토류 쪽 연구자석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방송에서도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제가 바이오 대전환 시대 그 속에서 미래를 보다. 요거는 보도 일정이에요. 예,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기사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드리거든요. 주나 봐요. 이렇게 언론사에. 그러면 요런 제목으로 이제 언론사들에서 이제 글을 쓰나 봅니다. 근데 뭐 이런 일정 보시고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이 일정 보시고 제약바이오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봤습니다. 왜? 지난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시세를 좋게 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상당히 살려놨어요. 예. 반도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고 2차 전지 섹터도 에코프로 BM이 조금 요즘에 지지부진하죠. 그죠? 이 양대 섹터의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 그러면 봐야죠. 차트를 살려놨으니까. 전 섹터의 모든 차트를 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 외부 활동하는 데서 뭐라 그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차트를 다 살린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탑픽으로 녹십자 웰빙을 적었네요. 자, 녹십자 웰빙을 근데 왜 적었느냐? 이게 뭐 태반 관련해갖고 중국 매출 쪽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리포트 보셔야 돼요. 예. 펀더메탈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녹십자 웰빙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제 시세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차트적으로 좋은 모습인데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부터 라이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뭐 어떤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차트 공부 시켜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이슈만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 추세 좋은 항암주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요런 게 이제 향후 제가 보는 어떤 섹터니까, 예, 요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힌트 드립니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을 탑픽으로 했는데 요거는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요것만 했겠습니까? 네,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뒤에 띄워주셨는데요. 바이오 섹터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거의 여기도 한 300~400개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제가 주말에 앉아서 정리할 때 되게 시간을 좀 나눠서 해요. 저도 300~400개를 너무 보는데 눈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치매 쪽 봤다가 유전자 치료제 쪽 봤다가 요거는 그 유전자 가위 쪽입니다. 기타 제약 바이오에는 또 제약 바이오 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의 여기다 100개 정도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중에서 차트 좋은 거를 제가 뽑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슈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티움바이오가 좀 있는데 티움바이오도 상승이 좀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항암제 쪽 좋다라고 했죠. 그러면 면역 항암제 여기 보시는 거면 여기 어때요? 매드팩토, 오스코텍, GCC, LBA 바이오, 유한양행, 티움바이오 이거 월요일 날까지 오늘까지 다 갔습니다. 그죠? 제가 코멘트 드리는 것대로 갑니다. 네, 어떤 섹터보다 이 섹터의 종목들이 다 갔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시밀러의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차트 좋은 것들을 제가 모두 선정을 하고 일정이 별로 좋지 않아도 차트가 좋으면 제가 집어넣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되게 차트적으로 좋고 봐야 되는 섹터인데, 일정이 좀 별로다? 하지만, 보도 일정으로 괜찮아 보이네?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목하게, 예, 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공략해야 될 종목을 뽑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일정,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해서 자람 테크놀로지 적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예전 방송부터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하신 분들은 도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우리 피디님께서, 이것도 센스 있게 해주셨어요. 예. 저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하면은 5G, 6G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저도 그걸 보긴 봤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제 에이스테크 또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 여기서는 지금 뭘 다루냐면, 저희 국내 KT랑 SKT 같은 요 통신사들이 거대 언어 모델하고 AI를 다뤄요. 그래서 AI 쪽을 조금 부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KTCS 제가 보시라고 작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시외에서 어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갭 두고 내린 모습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좀 부각이 돼서, 어떤 게 좋을까? 여기서 탑픽으로 뭘 뽑을까? 하다가, 그죠? 주말에 갤럭시 링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공개 기사가. 이거는 신선하잖아요. 원래 갤럭시 링은요, 요게 저희 이번에 그 갤럭시 S24 언팩에서 티저로 맨 마지막에 살짝 나왔는데, 오히려 되게 많은 기자들이, 와, 저거 뭐지 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상승이 좀 몇 종목이 나왔죠. 지니틱스랑 뭐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요.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셔야죠. 예, 그래서 요거 관종으로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올해 4분기 공개였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MWC에서는 외형만 공개했습니다. 예, 이슈플로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맨 나중에 이제 제가 적은 거, 오늘 시간상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제가 적은 표 압축본 아시죠?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거기에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넣었지 않습니까? 이쪽에 갤럭시 링 쪽. 네. 그래서 뒤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요, 제가? 참가사들 다 적어놓고, 그죠? 4x4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리고 KT AI 쪽, 그죠? SKT의 AI 쪽 드리머스 컴퍼니는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G, 6G 쪽, XR 쪽 아프리카 TV 보이네요.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갤럭시 링, 네. 요 앞에 3인방, 물론 이 뉴스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 3인방이 강하게 가는 모습. 그죠? 요 세 종목들, 요 아마 제가 적은 순서대로 아마, 상승률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적은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이오 CEO의 인베스터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 참가하나라고 봤는데 좀 안 보이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찾았는데. 그래서 그냥 추세 좋은 제약바이오 좀 넣자라고 해서 매드팩토랑 큐로셀 넣었습니다. 매드팩토 아시죠? 특징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어제 오늘 계속 가는데, 네. 큐로셀도 어제 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정말로 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바이오 CEO 인베스트 컨퍼런스에 무슨 매드팩토 큐로셀 관련주도 아닌데 이걸 집어넣고 앉아있냐.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테마주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어떤 회사가 나 관련한 주 아니야라고 부인했다? 그럼 떨어진다? 아니에요, 올라요.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냥 돈을 그렇게 거기에서 그냥 써가지고 어떤 세력이라고 하나요? 거기가 올려버리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는 선점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는 거죠. 그죠? 막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서 막 잘못 잡으면 막 내리고 손절 쳐야 되고 이런 매매를 저는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일정이라는 건 미리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죠? 추세 좋은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협소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예, 계속해서 NCT의 이제 그룹이죠. 태용이 이제 솔로 앨범 낸다. 여기에다가 DOU 넣어놨는데, 이거는 사소한 이슈 아니냐. 저 이런 거 나오면요. SM, DOU,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키스트 다 봅니다. 그 중에서 차트 좋은 거 DOU 뽑잖아요. 아마 DOU 어제 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한다고 그럼 SM 관련주 아니냐? 그 SM 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SM 떨어져요. 추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라고 아무나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 거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지난 신의 한 수에서. 제가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요. 일정 적고, 그 다음에 일정의 어떤 요약, 뉴스 첨부, 그 다음에 저의 코멘트, 그 다음에 관련주들, 스타트 순 배열. 그죠? 그것들을 너무 보시기 많잖아요. 화요일 일정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화요일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관련주랑 제목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맨 위에 상단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다 적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압축본들을 다시 더 압축해서 20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네. 그래서 요거는 화요일 장의 압축 종목들이에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 뭐 적어 놨는데, 전력공급 본부처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 쪽에 여기에도 뭐 현대일렉트를 넣어놨는데, 여기 뭐 강세였죠. 어제 강세인 모습이었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요건 좀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아시죠? 요게 뭐 그 원전 불가리아 원전인가요? 거기 원전 수주권으로 월요일날 뭐 한신기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3주 전인가 좀 정리한 것들이 한신기계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는 모습이었고, 트위치 한국철수 관련해서는 메타와 겹템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도 좀 가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가죠. 그쵸? 예, 갔었고, KNR 시스템이라고 요게 좀, 이게 로봇 쪽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뭐 관련주가 유진투자증권이더라고요. 요런 것들을 제가 다 파악합니다. 요게 지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관련주가 뭔가 요런 것들을 정리했던 건데, 예,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예. 추세적으로 다른 것들은 좀 별로이고, 그 다음에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요게 이슈가 있다. 관련주들이 전선주다. 이런 것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요게 뭐 한국전력도 있네요. 전력 쪽에. 한국전력도 어제 좀 가는 모습이었죠. 저 PBR 쪽이 안 가더라도 한전이 갔습니다. 그 다음 차트 일정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오늘 보시는 분 아시는데요. 요 두 종목 다 오늘 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이슈를 잘 모르세요. HD 현대중공업이 요게 입찰 참가 제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좀 오늘 가네요. 좀 과하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요 두 종목이 어제는 하나오션이 좀 가더니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갑니다. 네. 일정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엔 KNR 시스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진투자증권인데, 요거는 저 PBR 관련해서 겹테마이기 때문에 좀 적어놓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수요일 일정입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면 핀테크 분야 수출 기업 간 다음에 여기에다가 핀테크 관련주 중에선 NHN KCP를 얻는데, 요게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뭐 그 다음에 뒤에 종목들 적어놨는데, 예, 그렇게 또 원픽을 한 것이 움직임이 제일 좋았고 가더라. 요렇게. 그다음에 넷마블 제2의 나라 중국 서비스 개시. 네. 요거 오늘 가죠. 추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아주 강한 차트는 아니다. 예. 요거 다음 예. 맞아요. 아, 거기 뜨여 있구나. 네. 넷마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세적으로 넷마블은 바닥을 찍고 우상향 중입니다. 강한 차트는 아니나 다른 게임주들 추세가 다 별로입니다. 라고 적었죠. 넷마블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만 오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중국 서비스니까 나름 괜찮은 일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미반도체 홍콩 IR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좀 1분기 실적까지 좀 있으니까 요건 좀 더 내려왔으면 보자라고 했는데, 좀 미리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10만 원 정도를 저는 오버슈트 한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일정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이죠. 1월 PC 발표가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가이던스가, 그죠? 전년 동월 대비 2.4%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요런 것들을 뭐 근원은 2.8 정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끝나서 이제 이런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원 PC도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CPI도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CPI가 좀 안 좋게 나와서 PC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조금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호재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잘 지나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잘 넘기면, 다시 재차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요 일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목요일 일정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의 드론 관련한 일정이 있는데, 베셀을 맨 앞에 넣어놨는데, 베셀은 아시죠? 요게 GPU, 요게 AGI 쪽으로 반도체 섹터 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드론 쪽인데. 그래서 이걸 제일 맨 앞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차트상으로도 제일 좋았고, 이번에 MWC에서도 UAM도 나오는데 드론이 좀 약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베셀을 그냥 맨 앞에 뒀는데, 그래서 베셀이 좀 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쪽으로 해서 차트적으로 지난주에 벌써 보니까 다 안 좋아요. 자동차 쪽이. 그런데 화천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국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화천기계만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안 가고 맨 앞에 적은 게 가네. 예, 이렇게. 그리고 타이어 쪽도 한번 보세요.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뭐 금호 타이어 다 안 가는데 넥센 타이어만 갔어요. 이런 거 보시면 박수 치셔야 됩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들만 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저는 항상 자동차 보면요. 자율주행까지 다 봐요. 그래서 MDS 테크 하이비전 시스템 어제도 상승이 살짝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일정 이런 건데 왜, 지금 얘기하냐, 그러실 벌써 갔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일정은 보통 월요일, 화요일이면 거의 주초에 승부가 납니다. 예. 물론 이제 추세가 좋은 거는 말씀드리고 좀 더 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하고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일정이라고 정리해 놨는데 상승이 나오면 조금 저도 조급해집니다. 이거를 또 방송에서 또 얘기해서 또 더 끌고 가라고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좀 시세가 나온 부분인데 추세가 좋으면 더 갈 수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3월 1일자로입니다. 늘봄학교가 실시가 되는데 늘봄학교 관련으로 삼성출판사가 좀 상승한 이력이 좀 있어요. 예, 돌봄 관련해서. 이게 째까가거라고 앱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래서 삼성출판사 하나 집어넣습니다. 저출산 관련 섹터 종목이기도 한데, 다른 종목들이 좀 차트가 좀 다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슈 관련해선 석식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급식주를 좀 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근데 급식주들이 이상해요. 요즘에는 강남에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급식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식주가 한 번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부각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차트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 저는 그래서 우선은 삼성출판사만 좀 적어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금요일 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좀 안 간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그것들을 다 20여 개로 줄였는데 벌써 여기 월요일에 매드팩터, 큐로스, 우스코텍, 그다음 플레이디, 와이즈버, 이미엠넷, NHN, KCP 정도는 상승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요거는 제가 표로 작성을 해놓고 아래에는 조금 요렇게 그냥 작성을 해놓는데 그게 우리 PD님께서 또 이제 표로 또 예쁘게 다시 또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 MWC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 말고 갤럭시 링도 적어놨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머지 것도 정리해놨어요. 목요일날 어떤 양자 일정이 좀 있어서 양자 암호 일정으로 있어서 엑스게이트 떠났는데 좀 추세가 조금 좀 별로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화장품 쪽이 좀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어제부터 해서 잉그로드 랩이나 좀 화장품 쪽이 좀 좋지 않은데 아이패밀리 SC만 조금 살짝 상승이 나서 오늘 좀 살짝 조정이에요. 네, 한국 BNC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오늘은 뭐 전부 다 가져왔어요. 예, 제가 생략 같은 거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력 많이 해야죠. 그죠? 2000여 개 차트를 300~400개로 줄여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로 드리고 그것들을 일별로 압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별로 압축을 해서 드린다라는 거. 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4시에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좋은 것들로 예, 가지고 올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월간 일정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제 일정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